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3 제42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자, 이 제목의 의미만 잘 알면 벌써 공부 내용의 절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정사라는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것을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명사의 일도 하고 형용사의 일도 하고 부사의 일까지 하죠. 근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부정사가 문장에서 형용사가 하는 일, 즉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 다시 말해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 영문법 기초 시간에 다 했죠.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은 언제나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정, 서술. 한정, 서술, 이 딱 두 가지 일을 형용사가 항상 문장에서 한다. 문장에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정, 서술, 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그 형용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한정하다, 수식하다, 꾸미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은 뭔가를 수식하고 있고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은 뭔가를 수식하고 꾸미고 있다는 건데,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뭐죠? 예, 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한정적 용법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도 있는데요. 자, 이 서술하다, 서술하다가 무슨 뜻이죠? 뭔가를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장의 성분 중에 설명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으면 그 단어를 보어라고 하고, 그 보어로 쓰이는 그 단어를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사가 서술적 용법이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보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정사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면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또 뭔가를 설명하고 있으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서 보어로도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이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한정적 용법, 그리고 여기 밑에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 이렇게 형용사가 하는 일, 요 두 가지를 부정사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적 용법을 공부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명사를 수식하고 꾸미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런데 언제나 해석이 요 to라는 단어 있죠. 앞에 있는 요 to라는 단어, 이 to라는 단어로부터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구나 출구가 모두 다 이 to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뒤로 가버리면 안 돼요. 항상 들어가서 나오는 출구가 to이기 때문에 부정사가 꾸미는 명사도 to로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부정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해석의 출구가 요 to이기 때문에 to보다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명사를 부정사는 꾸민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give me something to drink 라고 되어 있죠. 자, give me something, 나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했는데,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바로 to drink, 마실 어떤 것이죠. 자, 부정사가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something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실 어떤 것,
줄이면 마실 것이겠죠. 나에게 마실 것을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to help라는 부정사가 있죠. 자, he has no friend 라고 하면 그는 친구가 없다 라는 뜻인데, 뒤에 to help him 이라고 하면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그렇게 명사를 꾸미면 그때 이 부정사를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문이 또 있습니다. I have a house to live in 이라는 문장이죠. 자, I have a house라고 하면 나는 집이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 집이 당연히 to live in, 살 집이겠죠. 사는 집, 살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부정사를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사를 관계사절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약간 좀 고급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I have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to live in 이라는 요 부분을 which I live in 이라고 고쳐도 되고, 또 in which I live 또는 in which to live라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뒤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형식을 쓰든지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앞에 있는 이 house라는 명사를 꾸미도록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which라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에 나중에 파트 4에 가면 71강부터 80강까지 10번의 강의에 걸쳐서 관계사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그 관계사라는 것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주어 동사라는 절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라는 이 절을 뒤에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뒤에 주어 동사라는 절이 오기 때문에 이 관계사 뒤에 오는 이 절을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이 관계사라는 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요 부정사의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도 결국은 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공부할 이 관계사라는 것도 결국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사의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요 부분은 나중에 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사절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항상 영어에서는 용법이 똑같으면, 하는 일이 똑같으면 그 부분을 그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하고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요 표현이 이렇게도 바뀌는데요. 요런 내용, 요 관계대명사라는 요 관계사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71강부터 80강까지 공부할 건데요. 특히 여기에 73강에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라고 해서 요 내용에 가면 여기 이렇게 요 뒷부분이 문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부정사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부정사를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나머지 하나, 즉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서술적 용법은 별명이 비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그래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 부형서죠.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을 줄여서 비투용법이라고 별명을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예문에 보시면 이게 다 비투용법입니다. 다 여기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부정사가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와서 비동사 뒤에 바로 투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이게 비투용법인데, 이런 비투용법이 바로 형용사적용법의 서술적용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로 쓰이고 있다. 보어가 설명하는 말이고 설명하다하고 똑같은 게 서술하다이죠. 그래서 보어로 이렇게 부정사가 쓰이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오니까 별명이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투용법이 돼서 부정사가 보어가 되면,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 즉 보어가 되면 이 문장에 그런 단어가 없더라도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추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We are to meet in the library라고 되어 있죠.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죠. 자, meet는 만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난다, 이런 말인데, 요 문장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5가지 중에서 예정의 뜻을 추가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매끄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만날 예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것은 조동사 will이라는 걸 써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are to meet, 요 부분이 will meet로 바꿨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조동사 will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조동사 will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투용법의 형식으로 영작을 해도 조동사 will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예문은 이제 두 번째, 의무의 뜻을 추가로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We are to obey our parents라고 되어 있죠. obey라는 단어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해야 한다라는 게 의무인데 여기에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없죠. 원래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단어는 조동사 must 또는 should, 이런 조동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 are to obey라는 단어를 should obey로 써도 됩니다. 되는데 해야 한다라는 뜻의 must나 should 같은 걸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투용법의 형식으로만 써도 요 내용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의 의무의 뜻으로 추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예정, 의무 다음에 가능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nothing is to be seen in the ro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nothing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은 맞는데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형 부정사죠. 그냥 부정사가 아니라 수동태, 수동, 즉 주어가 당한다는 뜻의 수동형 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방 안에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주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형 부정사를 썼는데요. 방 안에는 보여질 수 있는 게 nothing, 하나도 없다. 즉 방 안에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볼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원래 can을 쓰죠. 그래서 여기 is to be seen 이 자리에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는 뜻의 can be seen을 써도 됩니다. 원래 되는데
이렇게 가능을 나타내는 can을 쓰지 않더라도 be2 용법의 형식으로만 써도 할 수 있다는 뜻의 가능이 들어가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명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he was never to see his son agai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사람은 다시는 자기 아들을 볼 수 없는 거죠. never니까. never는 부정이니까. 그는 또 다시는 자기 아들을 볼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뭐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뜻인데, 원래 뭐뭐 하는 운명이라는 말은 보통 이 destiny라는 동사를 써서 수동태의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뭐뭐 할 운명에 처해지다라는 뜻의 이 destiny라는 동사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be2 용법의 형식만 써도 뭐뭐 하게 될 운명이었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never를 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e2 용법 중에 이제 마지막 의도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if you are to succeed, 자,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즉 성공을 의도한다면 you must work hard, 당신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자, 여기 이 be2 용법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즉 성공하기를 의도한다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에서 뭐뭐를 의도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intend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intend to succeed라고 여기 써도 되지만 의도하다라는 뜻의 intend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be2 용법의 형식으로만 써도 여기에 당신이 성공하고자 의도한다면 이렇게 의도의 뜻을 추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이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 즉 부정사가 이렇게 보어로 쓰이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면 해석을 할 때 그 문장의 내용에 맞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요 5가지 중에서 적당한 해석을 추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 문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독해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하나의 해석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be2 용법이 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앞에서 제23강에서도 이 내용을 공부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것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서술적 용법, 즉 be2 용법을 공부했죠. 자, 그런데 이 보어라는 것은 명사도 된다고 했죠. 보어는 명사도 보어가 되고 형용사도 보어가 되지만 명사가 보어가 될 때는 주어 같은 거하고 일치가 될 때고, 형용사가 보어가 될 때는 주어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주어하고 같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내용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자, 여기 예문을 잘 보세요. 자, 부정사는 명사도 되니까 명사 보어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되니까 형용사 보어도 될 수 있는데, 명사가 보어가 되면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될 때고, 형용사가 보어가 되면 주어나 목적어하고 불일치될 때, 일치 안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His job is to sell cars라고 했죠. 그의 직업은 자동차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직업이라는 주어하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요 내용이 똑같죠. 그의 직업이 곧 자동차 판매죠. 이렇게 주어를 설명하는데 이 보어가 주어하고 내용이 일치하죠. 그러면 요 보어는 명사 보어로 보는 겁니다. 명사 보어. 그러니까 요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be2 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 그러니까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로 쓰이는 거,
이 경우가 비투용법이라서 해석할 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를 추가로 하나를 해석을 하는 거지. 명사보호가 되면 지금 공부하는 비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서 뜻을 추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그의 직업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냥 끝내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예문을 보세요. 밑에 예문은 He is to sell his car라고 돼 있죠. 그는 자기의 차를 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위에처럼 그의 직업이 아니라 밑에는 he,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어이고 뒤에 내용은 자기의 차를 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차를 판다는 요 보어가 주어인 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차를 판매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어가 주어하고 같지는 않고 설명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보어를 주어하고 불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입니다. 요 위에서는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명사 보어이지만 밑에서는 주어하고 요 보어가 다른 내용, 불일치하기 때문에 요 보어를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니까 비투용법이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요 경우는 비투용법이 맞기 때문에 해석할 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서 하나의 뜻을 추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그런데 예정이 제일 적절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는 자기의 차를 팔 예정이다. 예정이다라는 뜻을 추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투용법이니까. 형용사 보호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명사 보호로 쓰이는 것은 비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중에서 하나의 뜻을 추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는 이 보어라는 게 물론 목적어만큼 중요한데, 보어는 언제나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가 보어가 됐을 때는 그 보어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일치될 때고, 형용사가 보어가 될 때는 그 보어가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하고 불일치될 때, 즉 일치하지 않을 때 형용사로 보어를 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